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참 춥죠? 눈도 내리고 날씨도 아주 싸늘합니다. 벌써 이제 몇 년째입니까? 저도 이제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삼성전자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고 삼성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여러분도 투자하시길 바래요. 포트폴리오 잘 짜서 분산 투자하시고 너무 한쪽에만 몰빵 때리지 마십시오.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 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흔히 취미가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같아야 나와 잘 맞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취미나 취향은 시간이 흐르면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변적 성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란 뭐냐? 여러분과 이런저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여러분과 결이 맞는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과 그 반도체에 관련된 그 다양한 뉴스 이야기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네요. 요즘 보면은 좀 간첩들이 많아요. 간첩들 진짜 하여튼 잡아야 돼요. 어떻게든 잡아내야겠죠. 피해가 없도록.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에 그 중국 반도체 회사 이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 원 정도 받은 소개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서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무등록 국외 직업 소개업체 대표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하네요. 앞서 검찰은 중국의 반도체 회사 진세미를 설립한 뒤에 이 진세미가 중국 청두시와 합작을 통해서 이 설립한 청두 가오전 대표를 맡아서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 최 씨를 지난 9월에 구속 기소를 했어요. A 씨는 그 최 씨가 설립한 그 진세미 상무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 등 그 출신의 반도체 핵심 기술의 인재들, 그러니까 인력들이 그 진세미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연봉의 20%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네요. 그 A씨는 최 씨와 공모를 해가지고 위장업체를 만들어요. 그 3억 원에 달하는 알선 소개를 챙긴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특히 A씨를 통해서 진세미로 이직해서 공정개발 실장을 맡았던 삼성전자 출신의 O씨는 최 씨와 함께 국가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A씨가 알선한 인력들이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인력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A씨 사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술 유출 소개와 알선 유인 행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A씨를 구속해요. A씨를 구속하고 송치 후에 그 추가 수사를 통해서 A씨가 최 씨와 공모해서 알선 소개를 받은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을 합니다. 검찰은 허위 전자 세금 계산을 발급한 혐의도 확인을 해가지고 국세청이 고발을 의뢰하고요. 이미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참 큰일입니다. 자꾸 기술 빼돌리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이네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그 빠르게 고도화되는 AI 산업에 맞춰서 새로운 AI 그 SOC죠. 그 시스템 원칙 개발에 주목합니다. 클라우드하고 온디바이스 AI로 양분화된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AI 기능을 경계 없이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데, 이날 보니까 그 삼성전자 상무가 서울 더키 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에서 AI 반도체 기술 개발 현황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에브리웨어 AI 디바이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그 박상무는 삼성전자는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AI 솔루션과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이 온디바이스 AI용으로는 LPDDR하고 UFS, 모바일 AP인 그 엑시노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중앙 서버하고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고, 이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지 않아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량이 적다는 강점이 있어요. 다만 온디바이스 AI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AI SOC 기술이 지금보다 고도화돼야 한다. 이게 박상무의 시각입니다. 현재 온디바이스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고 있네요. 이 사용자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언어 모델을 동시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상무는 AI가 다양한 모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프로세서나 그 메모리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그 클라우드하고 온디바이스 AI로 양분되어 있는 그 AI에서 벗어나가지고 AI SOC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SOC를 제공하기 위해서 메모리 데이터 압축과 연산의 효율성 강화, 소프트웨어, 그 최적화 등을 제안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AI SOC 플랫폼은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본다. 참 궁금하네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설계 판도를 바꿀 세계의 법적 공방에 대한 첫 결론이 나오는데, ARM하고 퀄컴이 맞붙었던 저작권 분쟁이 양측이 최종 변론까지 마쳤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로이터에서는 20일 이번 사건을 그 맡은 미국 델라웨어주죠.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양측의 변론을 모두 듣고 19일 회의를 열었는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배심원단은 20일에 오전에 다시 모여서 심의를 제기할 것을 알려졌고, 배심원단 결론이 수요일 내에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재판은 지난 10월 영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설계회사 ARM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설계회사 그 퀄컴의 그 반도체 설계 자산 사용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시작이 됐고, 10월 20일 ARM은 퀄컴의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격 통보했죠. 해지 효력은 이날 통보로부터 60일 뒤인 오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는 물론이고 주식시장을 출렁였어요. 전 세계의 그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두뇌 칩의 기본 설계 밑그림을 제공하고, 이 반도체 업계 스위스로 불리는 ARM이 특정 고객사에 자신들의 IP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퀄컴은 물론이고 삼성, 애플, 미디어텍 등 주요 회사가 모두 ARM의 IP를 사용해서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재판이지만 핵심의 쟁점은 하나입니다. 하나. 퀄컴이 인수했던 칩 설계 그 스타트업이죠. 누비아가 이들 회사에 반도체 IP를 공급해왔던 ARM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거겠죠. ARM은 반도체 설계의 밑그림이 되는 IP를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대신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각종 앱하고 그래픽 처리 등을 담당하는 복잡한 스마트폰 두뇌 칩을 각 회사들이 맨 땅에서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ARM이 설계 밑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거예요.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퀄컴은 ARM의 최대 고객사였습니다. 그 로이터에 따르니까 퀄컴이 ARM에 지불하는 수수료만 매년 3억 달러랍니다. 3억 달러, 4,3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퀄컴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두 회사의 관계는 갈수록 어색해지는 거죠. 퀄컴은 스마트폰 두뇌 칩을 넘어서 PC, 자동차 등 저전력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확실한 1인자로 오르서겠다는 약심을 드러냈고, 이에 21년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를 인수한 그 퀄컴이 그 누비아의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그 오라이온 아키텍처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요. 퀄컴은 오라이온을 기반으로 자체 설계한 그 PC용 CPU를 통해서 CPU를 올해 시장에 내놓았고, 인텔, AMD의 양강 구도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이 오라이온은
명령어 세트 등 그 ARM의 설계 자산을 일부 사용하긴 했는데 그동안의 퀄컴 측과는 달리 ARM의 설계 블록을 초기 단계부터 쌓아올린 결과물이죠. 이번 주제판에서 오라이온 아키텍처에 ARM의 기술이 얼마나 쓰였는지 묻는 질문에 퀄컴 측은 1% 이하라고 밝혔고 사실상 이제 ARM의 설계 밑그림을 가져다 쓸 일이 없어졌으니 사용료 계산 다시 하자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반면에 ARM은 퀄컴이 반도체 업계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졌던 표준 계약 시스템을 우롱하고 있다. 펄쩍 뛰죠. 그러면 ARM은 이번 일을 어물쩍 넘어간다면 앞으로 퀄컴 외에도 여러 고객사들이 우회로를 통해서 사용료 계약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싸움이 격해지면서 폭로전도 벌어져요. 퀄컴 측에서는 ARM이 고객의 설계 밑그림만 제공해왔던 것을 넘어서 직접 칩을 설계해가지고 이 고객과 경쟁하려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이 반도체 업계 스위스였던 그 ARM이 직접 링으로 올라와서 퀄컴, 애플, 삼성과 싸울 채비를 했다는 충격적 주장인데 ARM의 CEO는 다양한 사업기를 검토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고객과 경쟁할 의향이 없다 반박을 합니다. 하여튼 WWE인 줄 알았는데 UFC였다. 해서 이번 대결을 지켜본 반도체 업계에서 나오는 평가인데 이 WWE하고 UFO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쓰이는 유행어죠. 이 프로레슬링 이벤트인 WWE는 서로 짜고 치는 싸움이죠.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는 이 대본 없이 진심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당초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할 거라고 업계 관측과는 달리 양 두 회사 CEO가 이례적으로 모두 최종 변론에 나설 만큼 양측은 기업의 운명을 이번 재판에 겁니다. 퀄컴 측 변호사가 전날 최후 변론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번 사건의 결과가 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만약 퀄컴이 승리할 경우 새롭게 인정받은 독자적 설계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물론이고 PC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전망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퀄컴의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 퀄컴의 새로운 오라이온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한 새 스마트폰 두뇌 칩이 내달 출시될 삼성 갤럭시 S25의 시리즈 탑재됩니다. 퀄컴이 칩 신제품의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삼성도 가격 인상에 따른 선택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ARM이 승리할 경우 퀄컴의 야심은 꺾이게 되는 거죠. 당장 ARM이 이번 재판에서 오라이온 기반 칩의 판매 금지를 요구한 만큼 퀄컴 입장에서는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 거고 이 경우 퀄컴 입장에서는 ARM 측에 막대한 합의금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반도체 설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네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삼성은 올해에도 LSR프가 자체 설계한 스마트폰 두뇌 칩이죠. 엑시노스 2500을 삼성 파운드리 3나노미터 공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칩 설계를 할 줄 아는 기업과 그렇지 못해 남의 칩을 받았다가 써야 하는 기업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지 않겠냐. 시스템 설계와 개발 역량을 미리미리 키워둬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 결과 흥미롭네요. 한번 저희들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